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방송 특집 후보자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가오는 10월 28일에 치러질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고성군수 출마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공약과 또 고성군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백두현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성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면, 사람을 바꾸면 고성이 바뀝니다. 고성의 미래를 바꿀 단 한 사람의 후보 백두현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 50입니다. 군수하기 딱 좋은 나이죠. 대통령 직속 국가군영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당 경상남 도당위원장, 그리고 중앙당 부대변인, 정책위 부의장, 지금은 조선해양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백두현 후보님께서도 이 고성군과의 인연이 참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성은 우리 후보님께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 곳인지 궁금합니다. 고성은 제 부모님의 고향이고 저희들 할아버지 할머님의 고향, 저희들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또한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했던 곳, 그리고 제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곳, 그곳이 저와 고성의 인연입니다. 네, 이러한 고향이시기 때문에 또 그 고성군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남다르셨을 겁니다. 네, 후보님의 시각에서 이 고성군을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억 년 전 공룡의 보금자리였던 고성, 청동기 시대 때 별자리를 관측하고 기록했던 돌이 있고 2000년 전 소가야의 도읍지였던 고성, 자청룡 우백호 학이 알을 품었다 하여 하일학동, 위장병에 좋다는 옥천샘이 있는 옥천사, 그리고 임진왜란 때 한 곳에서 2번 연속 외선 57척을 격침시켰던 당황포 대첩지가 있는 고성, 이렇게 고성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있는 인재의 고장입니다. 네. 우리 고성군에서 또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번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성을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성을 운영했던 분들은 첫째,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에서만 큰 소리 칠 뿐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들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은 치밀하게 짜지만 국민들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또한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저는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지 지원으로 예산폭탄을 통해서 고성군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고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성군의 군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고성군의 미래를 바꿀 단 한 사람의 후보, 저 백두현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그 경제적 발전 그리고 문화적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역 발전과 또 지역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 고성군의 지방자치 성과를 짚어본다면 지금 어느 수준쯤에 와 있을까요? 지방자치가 단체장 선거는 95년도 처음 시작했고 군의회 의원 선거는 98년도 시작됐습니다. 군의원은 첫 번째, 군민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민의를 수렴하고, 두 번째로는 고성 군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역할은 자기의 출세보다는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슴의 역할인데 과연 그러할까? 지금 지역 단위 다녀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되고 나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도둑놈을 뽑으러 가는데 우리가 직접 투표하러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 고성군의 지방자치 수준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심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이나 어떤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이제 조선 산업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즉 공무원들이 군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외압은 제가 철저히 막아주는 것.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 기본이 되어져야만이 고성군의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대외적으로 본다면 이제 고성은 공영 세계 엑스포라는 그런 브랜드를 딱 떠올리게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만큼 이 경남 고성 공영 세계 엑스포가 이 지역의 브랜드로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이제 2016년 고성 공영 엑스포의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고성 군민들은 엑스포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엑스포 축제 행사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그러니까 고성군을 알리는 것. 두 번째는 그 알리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첫 번째 브랜드 알리는 것은 저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이건 전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군수나 공무원들은 엑스포 행사를 치러내기만 해도 급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꾸려야 되는데 역대 군수들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나 발상의 전환, 사고, 생각들이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전 엑스포는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엑스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서 그 경제 효과를 고성군 전역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아마 유일한 군수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직접적인 경제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한편 고성군에서도 최근 항공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 있는데요. 이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고성군의 새로운 거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항공과 우리 조선 분야의 전략적 육성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항공산업은 앞전 군수 때 경비행장 조성 등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군수가 되면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조선산업은 2006년도 제가 조선산업특구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고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후보들이 조선산업을 안정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선박의 건조는 2년, 3년이 걸리고 선박의 수명은 25년,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 2년, 3년 동안 선박을 건조할 때 들어가는 자재비, 인건비에 대한 금융권의 융자, 대출이 필요하고 또한 선주회사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계약금을 선주회사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 보증을 금융권에서 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알지발급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정책 방향이 혹여 현대와 삼성, 대우, 메이저 중심으로 된다라면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의 군수보들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조선산업해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중앙정부의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선산업의 안정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민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예. 생명환경농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농업, 축산, 수산업까지 특별화되고 또 차별화돼야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의 오랜 과제이자 또 예. 지금의 과제이자 앞으로 또 생각해봐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고성군의 경쟁력 있는 농축 수산업을 해나갈 수 예. 있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후보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농수축산업은 우리나라의 생명산업이고 우리 고성군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축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는 곳,
이곳이 편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인데 저는 이제 농수축산업은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체험을 포함한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마을 중심지 사업과 농어촌 정주권 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고, 또한 1억 분홍학교를 농업기술센터에 설립해서 모든 사람들이 1억 이상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예. 있어서는 예. 또 고성군의 대외적인 브랜드화가 된다면 그만한 예. 가치 창출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은 이 고성군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와 문화 관광 사업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느 지자체 못지않게 투자와 지원을 또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고성군의 문화와 관광, 스포츠 분야는 현재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를 매겨볼 수 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선거 때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좀 만나면 고성에 사는 게 부끄럽답니다. 영화관도 하나 없고 문화예술회관도 하나 없는 고성.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 대부분 가는 곳이 PC방, 당구장, 노래방, 술집, 그리고 뭐 엔젤리너스라는 커피숍. 거기 있다가 집에 오면 누워 자는 것. 그러면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용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미안함,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또한 고성은 야구 동호인들이 6개의 단체가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야구장이 맨땅입니다. 비가 오면 야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파울볼이 나면 바로 그 공이 도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포수가 안전망 뒤쪽에 있기 때문에 3루가 안 보입니다. 고성에 야구하는 사람들은 2루에서 3루로 도루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시설 속에서 우리 문화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의 문화와 예술, 체육은 참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그것 또한 낙제점이고, 이거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정작 고성 국민들의 예. 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아주 빈곤한 상태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도 조금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고성은 작은 영화관 하나 없고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소공원, 소공연장 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구공설 운동장에 작은 영화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소공원, 소공연장, 그리고 상리에 있는 농협 연습장을 전부 다 공설 운동장으로 옮겨서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성을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이제 고성 군민들은 문화 혜택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습니다. 군수나 고성군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고성군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성군민들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군수가 되면 복합문화타운을 통해서 고성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 혜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고성군은 이제 인재 육성에도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유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 고성군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고성은 산부인과 하나 없고 산후조리원 하나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아동 양육수당 경남에서 유일하게 고성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도 고성과 함량만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중에 가장 큰 맹점은 대학을 졸업해도 재적성이 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항포 내에 진로체험센터를 설치해서 키자니아 자벌드 수준은 되지 않지만은 진로체험센터를 통해서 우리 고성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내 적성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 그야말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두가 외치는 구호입니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좀 쉽사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호황은 예. 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쉽사리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성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 후보님만의 어떤 그 계책이 있으신지요? 이제 대부분 후보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인구 증가, 관광객 유치, 조선 산업 활성화, 하이화력 발전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공약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백운 택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백운 택시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상간벽지나 오지에 계신 분들이 시장이나 병원을 오려고 하면 버스 타는 곳까지 30분, 1시간 정도 걸어서 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경제성이 좀 낮은 지역의 버스 노선은 폐시하고 그쪽에 계신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은 백운 택시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재래시장에 다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생각입니다. 강원도 하천, 전남 한평처럼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 지역에서 벌은 돈들을 외지에 나가서 쓰지 못하게끔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 임금 중에 2% 정도는 상품권 지역화폐로 줄 생각이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역의 상품권을 줄 수 있도록 임금 대신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은 현재 맞춤복지라는 타이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유아 그리고 또 노인, 장애우, 여성 또 복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예. 현재 고성군의 복지 정책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성군의 복지 정책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국가에서 하는 수준 정도는 한다. 그렇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복지 정책 수준이 높다라고는 절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복지 정책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지에 관련된 민원이 찾아왔을 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 행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고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속에서 저는 구농업기술센터, 그게 감정가 65억인데 두 번 정도 공매를 했는데 유찰됐죠. 그쪽을 저는 매각을 반대하고 처리하고 그곳에 군청에 있는 두 개의 복지와 관련된 부서 옮겨오고 제가 새로 신설하는 노인복지과도 그쪽으로 옮겨오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군에서 직영하는 복지단체도 옮겨오면서 그리고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복지 행정의 원스톱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모범적인 고성군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모든 후보님들께 드린 공통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또 후보님만의 아주 예. 강점인 공약을 내세우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지사 한 사람을 잘못 뽑아서 이제 아이들 밥그릇을 이렇게 빼앗긴 경우였습니다. 저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제가 군수가 되면 18억 2천 무상급식 예산 바로 편성해서 무상급식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했던 급식비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지금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 고성역 유치를 저는 하겠습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김천에서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로 가는 노선이 경북 쪽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없던 역이었던 고령을 신설하면서 통영 고성은 경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당론으로 고성역 역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고성적 경제와 그리고 고성 군민들이 행복하게 서울과 고성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고성군의 발전 방향과 예. 함께 앞으로 우리 후보님의 어떤 행보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치는 자신들이 노력하고 희생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가 당선되면 정말로 고성군을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고성군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고 또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선거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막바지인데요. 이제 국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 나이 41살 때 조선산업특구 공략했고 조선산업특구 유치했습니다. 제발 당만 보고 찍지 마시고 사람과 능력, 정책과 공약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군수 당선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재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재보궐선거 출마자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백두현 후보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고성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